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이거 한번 해볼게. 작가는 신영복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고, 어, 연대, 화합, 자연과의 상생 이런 철학적인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연대라는 건 우리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대라고 하고 연대 화합 또 자연과 함께 잘 살아가자. 이런 글들을 많이 쓰셨던 분이야.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는 서간책. 요 서간이라는 게 편지거든. 그래서 요 글은 편지 형태로 쓴 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신영복이라는 필자가 우리 당신이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편지를 쓰는 형태로 글을 쓰고 있지. 그래서 이 당신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엽서를 받은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우리 독자들, 그 누구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독자들은 현대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서간체야. 편지를 쓰고 있어.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엽서를 받는 대상은 나무를 더 사랑한대. 사람보다 나무를. 200년, 300년 덜어는 500년의 풍상. 이 풍상이라는 건 시련, 고난을 우리 풍상이라고 해. 정확하게는 풍상. 이라고 하면 바람과 서리상자야. 그래서 나무한테는 바람과 서리면 시련, 고난이 되겠지.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에서 버텨온 것에 그러니까 긴 세월을 풍상을 함께 이겨내면서 버텨온 것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꼈대. 그래서 이 경이로움을 느낀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대로 써있지.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라는 담화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와 뭐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인간들과 또 나무 간의 차이를 느끼고 있어. 바쁘게 뛰어가는 우리는 바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나무는 한 곳에서 그대로 고정되어서 아주 작은 땅 위에서 엄청나게 뿌리 깊고 또 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 그게 이제 인간이랑 차이라는 거지.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별이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반성하고 있네.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네.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를 들고 기다리는 엄격한 스승 같았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 마치 나의 삶을 반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들 같았어. 잠깐만 끊었다가 갈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 독자들한테 쓰는 글이지만 마치 어제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쓰는 편지처럼 글을 쓰고 있지. 그래서 이 독자와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이거는 진짜로 뭐 돈을 낸다기보다는 자연을 향유할 때마다 뭔가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라면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대. 그러니까 별을 하나 볼 때마다 100원씩 내는 것보다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100원씩 만약에 낸다고 해도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자연이 되겠지. 자연 여기서 나온 건 별이나 뭐 소나무가 될 거고. 언젠간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반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만 해도 500대라는 트럭으로 500대분을 나무를 써야만 복원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이 반성의 이유가 바로 이거지. 너무 많은 나무를 쓸 수밖에 없어.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 이게 바로 뭐야? 소나무가 버텨온 세월을 나타내는 거고, 정말로 이 소나무를 뭐 하는 것? 잘라내는 것, 소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대표적인 게 뭐야? 소나무 같은 거지.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들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소나무를 잘라내고 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어? 인간의 문제까지 확장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인간의 삶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역시 대조적인 이야기지. 식물과 동물. 식물은 생산자고 동물은 소비자야. 식물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동물은 계속 그거를 소모해. 그 중에서도 최대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식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 소비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야.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어. 쌀을 우리가 가져다가 삶아서 먹는 거잖아. 이거는 소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인간은 소비를 하는 존재들이야. 또 소비의 객체. 우리는 인간 스스로 소비를 당하는 존재이기도 해. 아까 위에도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다고 그랬어. 사람이 사람을 버리고 잘라내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사람도 사람을.
그래서 이 부분은 작가의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작가의 문제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단락이 될 거야.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이거는 자연을 그야말로 인간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인간이 잘 살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은 곧 도구이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이게 바로 이기적인 소비라는 거지. 산판일을 하는 사람은 산판일은 나무를 베는 사람들, 이 정도로 쓸까? 나무를 베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야. 불문율은 규칙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규율을 불문율이라고 그래. 몰랐으면 잘 적어두고.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녹이, 화가 난 기운. 나무가 잘렸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어찌 화내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서리적인 표현이지. 온 산천에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걸 우리 아우성이라고 그래.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진짜로 혈육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혈육과도 같은 정도의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직유법이고. 당신의 말처럼, 당신의 말은 여기에 써있네.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관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였어.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혈육 같은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 생과 사 모두 뭐와 함께 한다는 거야? 소나무와 함께 한다는 거야. 특히나 죽은 후에까지도 사후에도 소나무의 향기가 우리의 무덤을 달래준대. 무덤 속에 한을 달래준다고 되어 있어. 솔바람뿐만 아니라 솔빛, 흙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이라고 해서 절개가 대단한 것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고든 둥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 이것도 역시 상반되는 거지. 이 전혀 다른 미학이라는 건 뭐야? 바로 이런 거지. 이런 거. 지조를 읽어낼 수 있는 거. 소나무 자체의 가치를 읽어내는 거.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소비 중심의 미학들. 소비 중심의 생활 패턴.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당신은 누구인 거야? 당신이 바로 여기야.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문명 속 인간들. 당신은 그냥 문명 속 인간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 지금 남산의 소나무라고 하면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있고 모든 산들이 황폐화되고 여기 남산에만 나무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야? 다 빌딩들인데 빌딩 숲 속에서 요 안에만 소나무들이 있어. 그러니까 소나무가 마치 섬처럼 섬 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자라고 있어.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자손들이라 기르겠다. 의인법이고, 또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는 요 이야기지. 요만큼. 이 당신의 이야기를 뭐 했어? 인용했지. 근데 당신은 사실 우리거든. 우리. 야, 네가 그 말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독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 화렵새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습은 이제 침투하는 거. 그래서 침습이라면 갑자기 침범하여 공격하다. 요 정도. 습격하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이내 다른 숫자가 요 나무 숫자거든. 경쟁하는 나무들. 이 경쟁수가 누구야? 요 아카시아 화렵수. 소나무와 경쟁하는 애들.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과 소나무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네.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어떤 문제점이야? 우리 사회 소나무, 식물의 사회도 무한 경쟁의 사회라는 거야.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꾸중, 뭐가 되겠어? 경제학의 폭력성, 또 뭐 무한 경쟁 논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아, 이런 게 잘못됐구나. 우리 인간 사회가 힘들구나. 반성하고 있고.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길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방울이 뭐야? 여기다 하자. 솔방울이 어떤 힘이 있다는 거야? 다시 소생했다. 생명력.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소생할 수 있는 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 요런 저력, 희망을 보라고 권고하고 있지. 독자들한테 직접 충고하고 있어. 역시 독자들과 상호작용으로 소통하고 있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새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어졌다. 이 새라는 건 뭐가 되겠어? 톱 같은 거, 무기, 톱 이런 거.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의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이 자루는 도끼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뭘로 만든다는 거야? 나무로 만든다는 거야. 도끼 자루는. 새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지. 방법을 고찰하고 있어. 자, 요 정도 하면 뭐 모르는 거 거의 없이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어려운 수필은 아니었어.